엔비디아 통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돼야 무조건 돼요. 돼야 된다. 뭐 물량이 적어도 일단 통과는 돼야 돼요. 그게 아직까지도 1년 넘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근접한 호재일 것 같고, 만약에 되면. 두 번째가 그거죠.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요새 근데 뉴스 보시면 파운드리 수요 올라간다는 뉴스가 좀 나오죠. 수요 조금씩 올라간다. 제가 뉴스 봤던 거 중에 놀랬던 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 엔비디아 반도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삼성이 만들고 있대요. 수주를 따내는 순간 중국 시장도 같이 들어가야 돼.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네, 목숨 진짜 걸고 해야 되지 않나. 이 무조건 수주를 따내야 돼요. 그래야 삼성 파운드리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 그럼 레벨업 되는 거죠, 주가도. 그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요즘 삼성전자가 이제 빅딜, M&A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반도체 쪽으로 가야지. 이게 자꾸 공정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이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 5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왔잖아요. M&A. 그리고 회사도 한다 그랬어요. 주주들한테 M&A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매물들이 되게 좀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쌌죠. 그런 기업들이. 뭐 물론 아쉽게 됐지만 ARM도 뭐 인수 뭐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반도체 M&A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요 반도체 미국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 몸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상상 없을 정도로 지금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사실 브로드컴 같은 회사는 삼성한테 옛날에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인데 시총 이겨버렸잖아요. 이제 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들 다 놓쳐버렸어요. 안타깝게. 물론 뭐 독과점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 기업 인수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데 지금 하기가 쉽지 않은 덩치들이 너무 커져 버렸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그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M&A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삼성전자 CEO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 현실적인 벽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독일의 공조업체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인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네. 인수하는 게 맞다. 그게 금액이 좀 2조짜리니까 적은 건 아니지만 삼성의 덩치값 생각하면 큰 건 아니죠. 사실 그죠? 예. 삼성이 거의 300조 넘는 회사니까. 근데 이게 딱 동떨어진 회사를 산 게 아니잖아요. 공조회사는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 운영할 때 공기로 냉각시키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에. 예. 그래서 그 독일의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저도 좀 처음 들어봤던 기업이라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튼 독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옛날에 하만도 결국 인수 잘했잖아요. 맞아요. 잘한 것처럼 이 회사 키우는데 좀 시간 걸리겠지만, 삼성이 전혀 상관없는 뭐 이런 거지, 좀 너무 극단적인데 갑자기 음식료 회사 인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맞아요.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관련된 사업을 또 글로벌 기업을 인수한 건 맞기 때문에 인수 자체는 좋고, 안타까운 건 정말 할 거면 좀 과감하게 몇 년 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린 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삼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쁠 건 없으니까 위가 열릴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위만 열릴 예, 것입니다. 바닥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 제일 지금 가깝게 있는 게 엔비디아 통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돼야 무조건 돼요. 돼야 된다. 뭐 물량이 적어도 일단 통과는 돼야 돼요. 그게 아직까지도 1년 넘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근접한 호재일 것 같고, 만약에 되면.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죠.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요새 근데 뉴스 보시면 파운드리 수요 올라간다는 뉴스가 좀 나오죠. 수요 조금씩 올라간다 얘기 나오고, 오늘 제가 뉴스 봤던 거 중에 놀랬던 게 닌텐도 스위치2라는 게임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 엔비디아 반도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삼성이 만들고 있대요. 전 몰랐거든요. 8나노예요. 물론 좀 예전 공정인데 뉴스를 보니까 삼성이 그거 원래 TSMC에 7나노 하려다가 삼성으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닌텐도는 세계적인 게임 회사고,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은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게임기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과 거의 좀 오히려 더 잘 팔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스위치 2라는 게임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기 들어간 칩을 삼성이 만든다. 이게 이제 수주 이력이 딱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대형 고객사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엔 3나노, 2나노도 저는 대형 고객사가 확보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뉴스 보니까 2나노 있잖아요. 최첨단 공정 퀄컴과 엔비디아 지금 테스트 중에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스트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만 통과해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따내면 TSMC 걸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결국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승부는 2나노인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대를 안 하시죠. 그동안 기대했다가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는 부담은 없어요.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2나노 퀄컴이 좀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퀄컴 거만 좀 따가면 요거는 지금 기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 고객사 하나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퀄컴 칩은요 어디 들어가냐면 삼성에도 들어가죠. 그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지만 중국 회사들도 퀄컴 거 많이 써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엄청 크죠. 그럼 퀄컴 거 수주를 따내는 순간 중국 시장도 같이 들어가게. 예,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저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네, 목숨 진짜 걸고 해야 되지 않나. 이 무조건 수주를 따내야 돼요. 그래야 삼성 파운드리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 그럼 레벨업 되는 거죠 주가도. 그 두 가지 같아요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누구도 지금 모르지만 그게 좀 이제 열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에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6월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벤트가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 결국엔 그거 같아요. 대선 이제 끝나고 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는 무조건 그냥 내수부양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해봐도 다 경제 살려라예요.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추경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어쨌든 내수 부양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국내 내수 쪽에서 좋은 게 뭐 유통사도 있을 수 있고 유통사라는 것도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올 때 돈쓰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올리브영 같은 그런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도 오면 면세점은 안 가도 요즘에 올리브영 무조건 가잖아요. 예. 피부과도 가고 요즘에 놀라운 게 피부과를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런 섹터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내수 부양하면서 이제 고용 창출효과 또 큰 거 중에 하나가 건설이죠, 건설 지출. 그리고 지금 주택 공급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건설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대선과 좀 우리가 연결한다면 뭐 저는 그런 쪽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 상으로는 그동안 조선방산 좋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좀 쉴 것 같고 너무 올라서 대신에 좀 원전이 바톤 터치하지 않을까. 원전. 체코가 조금 아쉽게 됐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약간 중단된 거고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저는 세계 최강인데 납기일 정말 잘 지키고 그죠? 가격도 좀 생각보다 저렴하고 우리 한국과 이제 손 안 잡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어떻게 보면 건설이 또 그걸 해주잖아요. 원전을.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파트너십 맺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 원전과 관련된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에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